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예, 수업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잠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으니까 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 아트 마케팅인데요. 이 아트 마케팅이 이제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은 이런 그 마케팅 활동에서도 예술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미술의 이해 시간에서 지금 왜 이것들을 하나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미술의 활용을 통해서 이런 그 예술과 이런 마케팅을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아트 마케팅이라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이 아트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런 문화라는 그 코드를 음, 가미해서 이런 기업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거나 아니면 개선하고 그런 그 소비자의 그로 인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이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이런 감성 마케팅의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마케팅을 우리는 보통 아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아트 마케팅은요, 이 문화 중심의 이런 산업에 발전하는 요즘에 사람들의 그런 문화 욕구가 대응하기 위해서 아트 마케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행사에서 협찬하는 방식이 아닌 이 기업 마케팅의 핵심을 이런 문화나 예술에 맞추는 형식으로 예술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선호도를 높인 이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이런 예술 문화에 대한 공연들도 많이 하고요. 또 이런 그 기업에서는 그런 그 아트 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는 그런 효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트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아트 마케팅의 정의를 보면 이 제품의 예술적인 이런 디자인을 접목시켜 가지고요. 소비자들의 그런 감성을 호소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이런 품격을 높이는 신종 마케팅 전략을 뜻합니다. 이 아트 마케팅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보다도 이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입니다. 이게 아트 마케팅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련된 디자인만으로도 이런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방법이 좀 어렵게 변화하면서 이 기업은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을 이 제품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예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서 이런 차별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것들을. 예.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덴마크 우유 시리즈인데요. 지금 이 덴마크 우유에다가 이런 그 명화 있잖아요. 이 명화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패키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무려 7배나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커피 우유에는 커피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초코 우유에는 초콜릿이 들어가 있다는 기존의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 요하네스 그 베르메르의 명작 뭐 아니면 진주 기저 베르멘그 베르메르의
이런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또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앵그르의 리베르시의 소상, 이렇게 그 명화 패키지를 우리 패키지에 도입해서 그 전에 이런 명화 시리즈를 했던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방식이죠. 기존의 방식에서 지금 이렇게 명화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했더니 매출이 7배나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그 명화를 감상하는 느낌? 그런 감성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본 그 덴마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근당 펜잘입니다. 우리가 이제 펜잘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두통약에 많이 먹죠. 근데 이 종근당은 이 펜잘이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를 이 세계 명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이 명작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이런 아트 마케팅의 전략을 선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펜잘 큐 전과 펜잘 내복약이라는 그런 제품 케이스와 라벨에 이런 그 클램트의 명화를 사용을 해서 했더니 매출이에요. 16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요. 한때 그래서 이 명화 그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과자에까지도 이 명화 그림이 들어가고요. 이 약이며 음식이며 그 다음에 이런 소품까지도 그런 적이 그 재작년 몇 년 전에는 이런 열풍을 굉장히 그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아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클림트 작품을 활용해서 종근당 이 펜잘은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클림트의 뭐 키스라든가 뭐 이렇게 클림트에 있는 뭐 이런 그림들을 명작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161%가 매출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효과를 이렇게 봤다는 게. 또 그 최근에는 이 백화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이제 많이 그 좀 줄어들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에 생기기 전에요. 그때는 이런 아트 마케팅의 그런 열풍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이런 훌륭한 그런 미술 작품들을 어디서 보냐면 백화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입구라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의 옆이나 아니면 야외나 실내 쉼터 이런 고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다양한 그런 미술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이런 판매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머물지 않고요. 이런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이런 백화점에 상품을 구입하러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영화 관람, 또 식사, 이런 문화 강좌 수강 또는 이런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트 마케팅 전략도 하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잠실 롯데월드 그것들이 생기면서 어떤 전시를 했냐면요. 그 쿵푸 팬더 알죠? 영화. 그 쿵푸 팬더 곰들이 야외에 굉장히 그 크게 굉장히 많게 그 야외에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또 어떤 그 백화점들 가면 유명한 그런 그 화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전시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보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백화점 고객들에게 이런 아트 마케팅을 전략을 해서 이런 그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더 많이 소비자들을 많이 오게끔 하는 어, 그런 거겠죠. 그 이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술적인 것들을 같이 음, 이렇게 마케팅 전략에 세워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과 같은 이런 상업 공간에서 매출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예술을 접목한 이런 마케팅 방식을 우리는 보통 아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미술 작품들이 이런 아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 이 미술이라는 이것들이 백화점 마케팅과 접목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은 이런 상업 판매 시설과는 차별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런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때 그런 미술 작품, 이런 미술 작품이 백화점이라는 이런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런 부가적인 장치로 이렇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술이라는 것들을 마케팅에 접목시켜서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것도 드로잉 작품이에요. 이 솔드이라는 이 작가의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아트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런 미술 작품이 적합한 이유는 무엇보다 백화점 공간을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연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거대한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는 이 공간은 자칫 삭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판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 미술 작품도 넣고 또 이 고객이 쇼핑과 함께 질 좋은 그런 문화 생활을 즐긴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즐기는 그런 여가 생활과 쇼핑은 고객에게는 그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을 백화점에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작품의 그 미술가들 주제의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이런 매출 증대와 백화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또 고객의 이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프 쿤스. 이게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음, 세이크 세이크리드 하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제프 쿤스가 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모티브로 광고나 매장 연출, 상품 제작 등 여러 방면의 아트 마케팅을 실시했었고요. 이 한 달 동안 이 전시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매출이요 14%나 늘어난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런 미술관이 미술 작품을 아트 마케팅에 접목시켜가지고 집 간접적인 이런 매출 증대를 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그 가설이 입증해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이런 백화점 마케팅이나 공간 연출에 적용하는 것은 이 백화점 측과 고객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백화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것. 그리고 미술가 역시 자기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이 백화점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전시는 종종 이런 그 작품 판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미술가 입장에서도 백화점 작품 전시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는 주로 어떤 작품들이 있냐면요. 백화점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 파손의 위험이 적은 작품들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람 작품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짧은 시간에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작품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좀 이렇게 임팩트도 돼야 되고 강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그 에비뉴갈에서 열렸던 이런 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데백화점에서 그 롯데월드에 있는 지금 새로 생긴 거기죠. 에비뉴얼 그쪽에 가면 이런 전시나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아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중단이 되고 있죠. 음, 또 백화점 안에서 이런 미술 작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음, 그, 왜 그러냐면요. 백화점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겠고 대중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와 제공이 되어가지고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이나 이런 갤러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백화점에서 이런 현대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아트 마케팅, 이 제품에 아트를 입히다. 이런 그 상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이 기업과 미술이 공생하는 이런 비즈 아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팝아트 작가 그 무라카마 다카시라는 사람이 이 루이비통, 그 다음에 데이미언 허스티, 그 사람은 이 리바이스, 그 다음에 제프 쿤스는 BMW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미술가의 상생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이 들고 있고요. 또 명화가 그려진 동원 그 덴마크 우유 있죠. 그것도 이 아트 마케팅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명화 작품을 사용해서 제품의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런 그 명화 모티브의 아트 마케팅은 종근당에 아까 보여줬던 여러분들 펜잘 있죠. 그리고 LG 전자제품에도 적용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유일무이한 브랜드 전체성을 부여해서 제품의 판매량 증가에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현대미술의 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기업 광고회사가 이렇게 아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DDP예요. 동대문 디자인에서 이렇게 그 투마로우 뭐 2014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회사의 직접적인 아트 전시를 주최해서 이런 기업이라든가 관객이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소비자가 상생하는 새로운
이런 아트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화장품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주로 활용하던 이런 아트 마케팅이 나중에는요, 자동차, 금융, 그리고 전 산업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이 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아트 마케팅의 세계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과 예술이 만났다. 그래서 문화 예술을 접목시켜서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아트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자 기업들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런 문화예술을 차용해서 경영활동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경제 시대에는 이런 제품의 기능이 중시되고요. 표준화된 이런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마케팅은 생산자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만든 제품의 기능과 이런 그 효과 등을 보여주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이런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면 감성 경제 시대에는 제품이 개성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서 마케팅의 모습도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1대1로 하는 그런 마케팅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은 제품의 성질보다는 이 소비자의 감각과 정서를 어, 브랜드의 가치를 이런 정서를 건드려서 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버트 헤이스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과거의 경쟁력이 가격이었다면 현재의 경쟁력은 품질이며 미래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 마케팅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그런 감성적인 이런 욕구를 만족시킨 기업이 또 뭐가 있냐면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갤러리 S 서비스를 실시해서 젊은 그런 아티스트 그룹의 미술 작품을 선정해서 고객이 원하는 작품으로 카드를 디자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코로나 다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관계자는요. 이런 미술 작품을 이 카드 디자인으로 활용해서 카드를 통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획일적인 이런 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카드 디자인 선택의 폭도 넓히고 또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의 초기 이런 작가 이런 사람들을 후원해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기업은 예술의 감성을 빌려서 제품의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얻는다면 문화예술계는 이런 그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신한카드에서 만든 갤러리 S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아트적인 아트 마케팅을 접목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귀엽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아트적인 것들을 꼭 그 미술 화가가 아닌 재미나는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카드의 그 갤러리 S 마케팅은요, 아트 마케팅은 작가들에게 이런 작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런 신한카드의 경우와 이에도 이 명화가 그려진 이 덴마크 우유 패키지와 크림트 작품이 패키지 디자인의 종근다, 펜잘 그런 미술 작품을 활용했잖아요.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과 광고를 이용해서 아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또 대표적인 기업은 LG예요. LG는 이런 전자제품을 CF
이렇게 CF에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세계적인 변화 작품을 사용해서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이 접힌 명화들이 등장하는 CF를 보면서 친근감을 느꼈고, 명화는 작품과 결합된 제품이 고급스러운 이런 이미지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화 모티브의 아트 마케팅은 LG 가전에 유일무이한 이런 브랜드 정체성을 부여하였고요. 이는 곧 이 제품의 판매량 증가에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LG전자의 명화를 활용한 아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네 그림이라든가 이 여러 그 화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해서 이 그림들을 넣었습니다. 또 이렇게 작가를 지원하거나 미술작품을 활용한 광고 외에도 미술관과 전시회 지원, 아트페어 운영,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트 마케팅의 효과는 무엇이길래 기업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아트 마케팅에 힘쓰는 걸까요? 아트 마케팅은 아트와 문화를 통해서 기업의 브랜딩을 이끌어 나갑니다. 아트가 결합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제품의 속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아이덴티티가 아주 뚜렷합니다. 즉, 이 특정 예술을 사용한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의 그런 차별화가 이루어지고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럭셔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자연히 높아지고, 소비자도 아트 마케팅을 통해서 뚜렷한 그런 브랜드 이념을 얻는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의 그런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하게 됩니다. 이제는 감성의 시대라고 말하면 되겠죠.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지 못한 기업과 제품은 아무리 기능과 가치가 뛰어나대도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내면적인 감성, 지적인 욕구, 이것들이 제품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트 마케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 변화를 인지하고 생겨난 마케팅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감성과 정서를 읽으려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트 마케팅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그들의 구매 욕구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쓰는 물건,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한다. 그래서 이 소비재 디자인 아트 마케팅입니다. 이 교사나 직장인이나 소방관, 간호사, 이렇게 아마추어 작가들이 만든 작품 시리즈들입니다. 이 인터넷 미술 카페 늦바람 그림을 배우다 회원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취미로만 생각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연락해 올 때 뭐 그랬지만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래서 이 캠퍼스에 이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요. 이렇게 아트 마케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감성 마케팅 전략에 이런 이벤트성이 아닌 이렇게 일상의 아트 마케팅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트 마케팅이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술을 통해서 품격 있는 이런 소통과 판매가 가능하고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와 유명 아티스트의 이런
컬래버레이션이 이 주를 이루어던 아트 마케팅의 도입기에 비해서 성숙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다수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이 소비재에서 쉽게 아트 마케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포장지 아닌 광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게다가 스타 디자이너의 그 전유물이었던 아트 마케팅의 그 아마추어 작가나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 디자인에 참여한 일본 그 담배 업계 그 아까 보여준 것들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기업과 소비자 간에 서로 하나의 열린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의 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전문 산업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이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 더욱 신선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할리스 커피는 지난해 컵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해서 대상 수상작을 실제 테이크아웃용 컵 디자인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러브레터, 컵은 고객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소박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펜잘이나 클림트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강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펜잘, 그 다음에 이 그 홀리스의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먹는 것들, 이것들이 다 이렇게 예술적인 아트로 디자인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컸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할리스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들을 이런 색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드는 거죠. 이거는 종근당 펜잘 아까 얘기했죠.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프 쿤스가 이렇게 튤립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아보카도와 발리라는 지금 과자 이것들은 이제 방고의 그 밤에 테라스 카페 테라스 있죠? 예, 그것들을 가지고서 했고 그것들을 연상하게 해가지고 이런 초콜릿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1번이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이 영국 아티스트 그 쇼니바레 카라벨이라는 디자인이 맡은 백스 맥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번은 이 BMW 850 SI 이 1995년 모델을 아트카로 꾸미는 이 데이비드 호크니 이렇게 아트 오래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아트를 커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시트지를 붙인다든가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무라카미 다카시카 디자인한 이 루이비통 핸드백입니다.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장폴 고띠가 디자인한 의상으로 만든 앱솔루트 보드카 광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백남주 씨가 디자인한 이 스와치 이것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몬드리안의 그 배색 띠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각각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시도 있지만 이렇게 제품의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아트 마케팅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 설명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출처는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분들 이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했지만
이 수업 자료로만 써야지 외부에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처를 안 적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이 교육 자료는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